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증언법은 멈춰 세웠습니다만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 3개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셉니다. 헌정사상 총 16건의 특검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할까 봐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나라 곳간을 맡았는데 이렇게 국민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 단 한 건의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 원입니다. 자영업자가 월급 주고 정규 직원을 뽑아서 일을 안 시키고 또다시 돈을 들여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또 뽑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기 돈이면 이렇게 못합니다. 야당 얘기를 들어라. 그러면서 지금 대법관 증언법은 멈춰 세웠는데 이 3특검법은 야당 얘기를 들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윤기찬 위원장이. 일단 3개 특검법 예산만 155억, 155억, 78억. 이 민주당 추산이에요. 40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파견 검사가 60명, 40명, 20명, 120명. 소위 최순실 특검이 검사 20명이었고요. 드루킹 특검은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은 최순실 특검보다 3배나 많은 파견 검사를 지금 보내겠다는 거죠. 수사관, 검사보, 파견 공무원까지 다 합치면은 규모가 577명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인천지검의 검사가 총 115명이래요. 그보다 지금 검사 규모를 더 많이 지금 파견하겠다는 건데, 다음이요. 윤기찬 위원장님. 당장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 하나 따로 만드는 셈이다. 국민의힘에서도 특검 3개 받다가 당이 해산하는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야당 대표 시절이라면 특검의 명분은 뭐 그 당시 저희가 반대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께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당 및 정부가 사실상 관할하는 행정부 산하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국회에서 임명한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일단 뭐 명분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있는 뭐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메모드급의 특별검사 기구를 이제 3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 이례적이고 저게 파견 나가 있는 그 수사 인력만 200명이 넘는 겁니다. 그럼 그 수사 인력이 원래 담당했던 민생범죄 등에 대한 수사는 공백이 생기는 거고, 자, 예산, 인력 공백, 자, 이런 부분을 굳이 왜 들여서까지 저렇게 하느냐. 또 하나는 이제 내용을 보면 내란 특검은 지금 거의 하고 있는 건데 외환 하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외환죄에 대해서는 뭐 검찰 내지 공수처에서 또 하면 되는 것이 고소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대해서 물리적 방법으로 방해한 부분, 이것도 다 내란 방조 이런 등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기타 방법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한 경우, 이건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예. 국내심 의원들이죠. 결국은 뭐냐면 저 특검의 포인트는 정치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로 그래서. 지금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수사 단서가 없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가 없는 이런 인력에 대해서 또는 층에 대해서 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 특검을 보면 정치권에서 이제 조국 신당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2명 임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추천하면. 그러면 정당에서 임명하는 특검이 과연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 인정되느냐. 특히나 그 특검의 수사 대상이 같은 타당이에요. 국민의힘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 뭐 그것 또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성채훈 부장님. 예.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건요. 정권을 겨냥한 의혹이 있을 때 이걸 지금 정권의 또 인사권이든 지휘를 받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거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때 야당이 제기하는 게 특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집권당이 특검을 하겠다는 게 이게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여기서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사실 해병대원 특검법도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있는 그 두 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검사로서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라인을 구축했고 윤석열 개 검사들이 검찰 곳곳에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을 통해서 이것들을 수사를 해야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다른 걸로 그 일반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할 경우에 과연 이 검찰총장 출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명백백히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들을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타 정당에서 검사를 추천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특검들이 그 해당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정당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있었던 국민의힘도 동의를 했던 과거의 특검들도 전부 다 뭐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제3자 추천 특검 우리 당이 받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하고자 했으면은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를 설득했다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거 추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3자 추천으로 충분히 특검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거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이 이렇게 통과되는 거에는 저는 국민의힘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보완을 하면 그 이제 뭐 정당에서 일부 정당을 배제하고 하는 특검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 해당 배제되는 정당이 동의하거나 합의했던 경우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뭐 제2정당을 배제하는 경우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 삼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좀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긴데요. 3대 특검이 기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라는 조항까지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해병대원 특검, 이거 수사해가지고 특검이 기소하면 1심 재판부는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고 2심 재판부는 3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고 3심 대법원은 3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 633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선거법 사건에서 적용되는 633 원칙을 이번 특검에 지금 법에 넣어놨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한 최장 6개월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치고 1심 6개월이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뭐 1심, 2심 정도는 나오게끔 이거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 있습니다. 근데 뭐 재판의 기간을 한정을 했습니다만은 공선법에서 633 원칙 물론 사법부의 의지에 따라서 뭐 지금 대부분 지켜지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유독 안 지켜진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그 재판의 신속성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 발견이거든요. 그냥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한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꼭 뭐 이게 법에는 정해져 있을지라도 아마 재판부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또 재판을 뭐 당연히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저 법에 한정돼서 국한돼서 아마 기간이 준수되리라는 법은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특검법 중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로 하고 있는 데가 공수처예요. 예. 공수처에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뭐 지난 6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잊어버렸겠지만은 작년에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리면 그때 해병대원 사건 관련해가지고 공수처에서 9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 뭐 여름 전에는 날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공수처에 대해서 최근에 인력이 다시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해병대원 특검법, 물론 저도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진실 발견을 해야 된다,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공수처에 대한 어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는 도대체 뭘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조금 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들여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특검법 이렇게 계속 할 거면 수사기관을 굳이 공수처를 둘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마저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물론 진상 규명해야 되고 저는 죄를 밝혀서 처벌해야 될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은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의 인력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조금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